당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동료일 수도 있고 몇 년째 함께하는 연인일 수도 있으며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누가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 하지만 가장 깊이 배신당한 사람들은 모두 나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변합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당신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친구가 당신의 가장 약한 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은.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호는 이미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아들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브루투스의 칼에 23번 찔려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카이사르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배신이 아픕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배신은 당신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배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의 본성을 모르는 동안 상대는 이미 당신의 본성을 파악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체스판 위의 말이 됩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가면을 벗기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술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려는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방어 기술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는 생존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이 평생 숨기고 싶어 하는 얼굴을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씁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바꿨습니다. 친절한 동료의 가면, 이해심 많은 상사의 가면, 헌신적인 연인의 가면. 이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입니다.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 우리가 합의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아무런 여과 없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면 이 세상은 하루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면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그 가면만 보며 살아갑니다. 옆자리 동료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그 사람이 당신이 자리를 비운 순간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을 때 어떤 얼굴을 할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2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 있을 때의 나, 진짜 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 앞에 서의 나, 연출된 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 자아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거리가 강 하나 정도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륙과 대륙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은 항상 연출된 자아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친절하고 싶으면 친절하게 행동하고 신뢰할 만해 보이고 싶으면 신뢰할 만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하지만 모든 배우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본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대 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배우는 잠깐 동안 연기를 멈춥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배우가 아니라 인간을 봅니다. 진짜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가면은 순간적으로 벗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본성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평정심의 유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가 듭니다. 친절한 척하는 것, 이해심 있는 척하는 것, 관대한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는 가면을 잘 유지합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 순간 모든 에너지가 그 상황에 쏠립니다. 그리고 가면을 유지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가면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본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도적인 기대 배반입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의 반사적인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하나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김 대리입니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회의 때마다 당신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는 완벽한 팀원처럼 보입니다. 협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신뢰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당신은 회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는 김 대리님이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해서 주말 근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주목하십시오. 김 대리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기 전, 말을 하기 전 그의 얼굴에 무엇이 스쳐 지나갑니까? 그의 눈이 잠깐 가늘어지지 않았습니까? 입꼬리가 순간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숨을 멈췄습니까? 이 미세한 표정, 이 0.5초의 순간이 그의 본성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팀장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가 통제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타난 표정,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반응입니다. 본능입니다. 진짜입니다. 만약 그의 첫 반응이 미세한 분노였다면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는 평소에 당신에게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권위를 내심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만약 그의 첫 반응이 두려움이었다면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의 첫 반응이 계산하는 눈빛이었다면 그는 이미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혼자 가면 너무 긴장될 것 같아. 이것은 합리적인 부탁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 달라는 것.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상대방의 계획을 방해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첫 반응은 당연하지. 내가 같이 갈게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첫 반응이 내일? 이런 식의 망설임이라면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사랑의 말들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깊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 단계, 의도적인 기대 배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의 반사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된 질문에는 준비된 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바로 그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반응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나쁜 날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연히 부정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항상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 낮은 곳을 향한 시선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 이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권력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상사 앞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굳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굳이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누군가와 첫 데이트를 합니다. 그는 완벽합니다.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당신을 배려하며 매너가 좋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옵니다. 이 순간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웨이터에게 주문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주문을 던지듯이 말합니까? 웨이터가 실수로 잘못된 음식을 가져왔을 때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짜증을 냅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의 바르게 괜찮습니다. 다시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웨이터는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웨이터는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웨이터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이터 앞에서 그는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만약 그가 웨이터를 하찮게 대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그렇게 대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그에게 가치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연애 초기는 지나가고 권태기가 오고 당신이 더 이상 그에게 새롭지 않게 되면 당신은 웨이터와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당신에게도 같은 얼굴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가 청소 아주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인턴 사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자기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을 하는지 보십시오. 만약 그가 높은 사람 앞에서만 웃고 낮은 사람 앞에서는 무표정하다면 그는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쓸모가 있으면 친절하고 쓸모가 없으면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면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순간 당신도 무시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예의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대방의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가졌을 때 자제력을 잃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권력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사회적 규범 때문에 억눌렸던 본성이 권력을 가지는 순간 분출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낮은 곳을 향한 시선을 보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가 승진하면, 그가 더 높은 위치에 가면 그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지금 그가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가 답입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상대의 순간적 본능을 봤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상대의 도덕적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 두 단계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더 직접적입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권의 박탈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관찰입니다. 이것은 공격 매뉴얼이 아니라 방어 매뉴얼입니다. 인간에게는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변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통제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가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삶도 통제하려 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의견을, 당신의 감정까지도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영리하게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경험이 많아서 하는 말이야. 나는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하지만 이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당신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당신에게 조언을 합니다. 너 그 사람이랑 사귀지 마. 그 사람 별로야. 그 회사 가지 마. 거기 분위기 안 좋아. 그 옷 입지 마. 너한테 안 어울려.
처음에는 친구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합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제 관찰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새로운 직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번에 새 직장으로 이직하기로 결정했어.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어.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가 아닙니다. 결정했어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어가 아니라 이미 했어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 축하해. 새 직장에서 잘 되길 바라. 아니면 걱정되긴 하지만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응원할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뭐, 벌써 계약했다고? 나한테 먼저 말도 안 하고? 내가 그 회사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어야 하는데. 그들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허락 없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내가 말했잖아. 넌 항상 내 말을 안 들어. 이것은 분노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패해야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들의 통제가 정당화되니까요.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연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벌써 예약했어. 건강한 관계에서 상대방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아, 잘 다녀와. 조심하고. 하지만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나한테 먼저 말도 안 하고? 우리 그 주말에 같이 있기로 했잖아. 당신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그들은 침묵합니다. 차갑게 침묵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벌입니다. 당신이 통제를 벗어났으니 그들은 당신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무시로, 냉대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일런트 트리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침묵으로 하는 학대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심리적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화났지? 어떻게 해야 풀릴까? 당신은 불안해하고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사과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통제권이 다시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 결정권의 박탈이라는 방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존중합니다. 하지만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당신의 독립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격합니다. 분노로, 비난으로, 침묵으로, 죄책감으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의심이 있을 때,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사람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업 파트너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관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면 너무 늦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 알면 빠져나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가 아직 초기일 때,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단계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의도적인 기대 배반을 통해 상대의 반사적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그리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미세한 표정,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낮은 곳을 향한 시선을 보십시오. 그리 자신보다 약한 사람, 자신에게 쓸모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언젠가 당신을 대할 방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 결정권을 박탈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그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씁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면 뒤의 얼굴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가면과 가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관찰의 대상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첫 번째 테스트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탁을 받았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떤 얼굴을 합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조언 없이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통제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당신 자신의 본성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당신이 누군가의 본성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본성이 당신에게 해롭다면, 독이 된다면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본성이 불완전하지만 진실하다면, 때로는 이기적이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선택권의 유무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본성을 모른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저 끌려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머물지, 떠날지, 경계할지, 신뢰할지. 그리고 그 선택권이야말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